오늘 사건이요, 너무 슬픕니다. 끔찍하기도 너무 끔찍하지만요,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 가장 슬퍼요. 10살짜리 아이에게 대변을 먹입니다. 가혹한 폭행을 하고요, 물고문을 해요. 아니, 물고문이라니, 10살짜리 아이한테? 근데 이걸 누가 한지 아십니까? 무려 아이의 이모와 이모부가 합니다. 아니, 이모라니, 그러면은 얘네 부모는 뭐랬냐, 이걸 방치하고 있었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실 텐데요, 애 엄마는 이 모든 사건을 방치하고요, 어떻게 보면 학대를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불쌍한 아이의 인생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앰뷸런스에 타 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은 앰뷸런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고요, 이모와 이모부가 이 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때린 이유가 가관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애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뭐 이런 이유로 애를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마구 폭행합니다. 너무 슬픈 건요, 애가 갈비뼈가 골절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그런 애를 빨랫줄로 구속하고요, 욕조에 물을 채워서 50분에 걸쳐서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뺐다 합니다. 이게 10살짜리 아이에게 한 일이에요. 말 그대로 물고문을 한 겁니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폭행 도구도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티셔츠 소매에 옷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양끝을 묶어서 철퇴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물에 적신 그런 도구가 있었어요. 형사들 입장에선 이게 폭행 도구인 것을 입증해야 됐습니다. 아니, 겨우 옷 뭉치를 집어넣은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신 시청자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형사들이 똑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늙은 호박을 갖고 와서 이 도구로 내려쳐 봅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이 도구로 늙은 호박을 치니까 단 3회 만에 금이 갔고요, 6회 치니까 호박이 아예 깨져버렸습니다. 거의 몽둥이 수준의 위력이 있는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로 애를 팬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불행히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르는 강아지 대변을 애한테 강제로 씹어먹도록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 심지어 더럽다고 애를 조롱해요.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알몸으로 벌을 서게 하거나 알몸으로 국민체조를 시킨 행동도 저지릅니다.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심지어 이렇게 조카를 학대하는 걸 자기 친자식들이 보게 합니다. 아니, 이 애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당연히 학대당하는 조카가 가장 불쌍하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저런 상황을 보고 자라야 했던 자식들도 정말 큰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모라는 이름의 악마가 3시간에 걸쳐서 또 조카를 폭행했습니다. 손발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끔찍한 물고문을 합니다. 결국 아이는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숨지게 되고요, 그때서야 이모 부부는 큰일 났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는데요, 조카가 욕조에 빠져서 익사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10살짜리 아이가 욕조에 빠져서 익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2살, 3살짜리 어린아이면 모르겠지만 10살짜리 아이가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것도 수상했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많은 걸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의문을 품으실 거예요. 아니, 이모와 이모부가 저런 짓을 하는데 아이의 부모란 인간들은 도대체 뭘 했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불쌍한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어디서 뭘 했을까요? 일단 아이의 엄마는요, 남편과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어려워서 자신의 8살짜리 딸을 친언니 집에 맡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아이는 악마와 같은 이모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끔찍한 학대를 당한 거고요. 아니, 그렇다면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학대당하는 걸 몰랐느냐, 자연스럽게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는 애가 학대당하고 있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모가 애엄마한테 애가 막 멍들고 눈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부어있는 사진을 보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친엄마란 사람이 그냥 무시합니다. 심지어 이모가 애가 귀신에 빙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복숭아 가지를 사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복숭아 가지가 왜 나오냐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무속에서는 귀신의 빙의가 되면 복숭아 가지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의식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는 애가 귀신에 빙의된 것 같으니까 이 딸을 때려야 되니까 복숭아 가지를 나한테 사갖고 오라고 친엄마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를 보세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복숭아 가지를 산 다음에 이모네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를 때리라고 복숭아 가지를 사준 거예요. 실제로 이 복숭아 가지로 아이 이모는 아이 허벅지를 비롯한 신체를 수에 때렸어요. 심지어 플라스틱 파리채로 애를 때린 건 알았을 때 친엄마라는 사람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유, 이모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게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슬프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아이는 어디도 기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끔찍한 학대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이모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이모라는 사람은 일명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의 가해자의 큰딸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한 줄 요약하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은 범인의 5번째 부인이에요.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폭력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 남편은 가정폭력을 하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 시체를 그냥 논두렁에 버린 거예요. 심지어 아내 언니도 심각하게 폭행합니다. 이 남자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8년간 징역을 살다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여성 6명을 성폭행한 죄였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큰딸이 바로 아이를 모질게 학대한 이모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모도 굉장히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건 맞아요. 자기도 어린 시절에 모진 학대를 받았고요, 자신의 아버지를 피를 보면 더 희열을 느끼는 악마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오죽하면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 이모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증오하던 자기 아빠를 똑 닮은 사람이 되고야 만 거죠. 조카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거죠. 다시 불쌍한 피해자 아이로 초점을 맞춰볼게요. 부검을 해봤어요.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있었고요. 왼쪽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고 식도에서는 빠진 치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냐 라고 이모한테 물어보니까요, 본인은 무속신앙에 빠져 있었고 조카가 귀신에 들려 있었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함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부부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우선 검찰은 살인죄와 아동학대죄로 이모와 이모부를 기소했습니다. 이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이모부에게는 징역 40년을 구형해요.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한테 이런 형을 내려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구한다고 해서 단어가 구형이에요. 재판부는요, 이모에게는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 부부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 관련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요. 아니, 범행에 비해서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1심에서 이모 부부는 이런 주장을 해요.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말입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렇게 말해요. 이모는 아이의 손과 발을 결박한 다음에 욕조물에 머리를 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이모부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 또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추가적인 폭력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인정됩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을 상상할 수 없고 법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얘기해요. 다만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인정해요. 그런데 정서적 학대는 무죄로 판단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항소를 하고요, 그래서 2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이모에게는 무기징역, 이모부에게는 징역 40년을 구형합니다. 또 1심에서 재판부가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개똥을 먹인 행동은 정서적 학대 행위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 역시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이가 없는 건요, 이모 부부도 항소를 하는데요, 자기들이 지속적인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또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2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검찰과 부부의 항소를 모두 다 기각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해요. 그러다 결국 3심까지 가는데요, 상고 역시 기각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돼요. 1심 판결을 한 번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이모는 징역 30년이고요, 이모부는 징역 12년, 또 부부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 관련 취업 제한 10년이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애 엄마 있잖아요. 애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우선 아동복지법상의 방임죄 및 아동학대 방조죄로 기소가 됩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요. 그런데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해요. 이게 좀 이례적입니다.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더 센 경우는 드물거든요. 재판부가 굉장히 분노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재판부는 3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해자는 2012년생으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부모의 양육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썼다. 또한 엄마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애를 자주 방문하지 않고요, 이모가 하늘 맘만 믿어서 애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았고요, 이모가 애를 학대하는 것도 방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이렇게 친모는 법정 구속이 되고요, 친모는 이것도 억울했는지 항소합니다. 그래서 2심 판결로 가게 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친모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고 이를 방조한 정도니까 직접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초법인 점을 고려해서 징역 2년으로
사건으로 가명합니다. 오늘 사건 정말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항상 현실은 소설이나 드라마보다도 더 잔혹한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생각해봐야 될 점은요, 이렇게 아이가 제대로 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요,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될지 정말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우 변호사였습니다.